네,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의 이금노 팀장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다들 인터넷 쇼핑 많이 하는데 청소년들의 인터넷 쇼핑도 많이 늘고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네네.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매년 인터넷 이용 실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2020년 기준 12에서 19세 청소년은 대부분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요. 예. 이 중 약 58%가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네요. 네. 예, 그렇죠. 네, 특히 2014년 조사에서는 인터넷 쇼핑 이용률이 청소년들은 36%였던 점과 비교해 보면 네. 불과 5, 6년 사이에 상당히 이용률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소비자 불만 등등등이 있을 텐데 제가 네네. 소비자원 자료를 조금 미리 보니까 네. 인터넷 쇼핑하는 거야 당연히 늘어나는 건 당연할 것 같은데 청소년들의 지식이 많이 부족하더라.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소비자원에서 전국 만 14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네. 주요 소비생활 영역에 대한 지식 수준을 조사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방금 말씀드린 디지털 거래 외에도 일반적인 거래나 재무, 또 시민, 생활안전에 관한 영역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네. 특별히 여기서 디지털 거래 영역은 비대면 또는 온라인 등의 어떤 디지털 거래를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 또 일반 거래 영역에서는 거래 일반에서의 어떤 구매 의사 결정과 청약철에 대한 내용들을 묻는 지식 수준을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특이할 점은 종합 평균 점수가 55.5점이었는데요. 네. 디지털 거래와 일반 거래 영역의 점수가 각각 49.4점, 예. 48.8점으로 종합 평균보다 6점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거래할 때 뭘 모르는 게 많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디지털 거래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래에 대한 지식이 낮다는 건데요. 네. 청소년들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데 비해서 거래에 필요한 소비자 지식은 좀 부족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못하거나 소비자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요즘 우리 청소년들 굉장히 똑똑한데 이런 거는 또 약간 모양이네요. 어떤 걸 좀 잘 모르고 있던가요, 특히? 예, 예를 들면은 네.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를 우리가 B2C 거래라고 하는데요. B2C. 그렇죠. 예. B2C 거래 같은 경우는 계약 이후에 7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자상거래법에서 소비자의 청약처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근데 요즘 많이 이용하는 개인 간 중고 거래와 같은 C2C 거래에는 그런 거 많죠. 이런 청약처의 규정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10명 중 단 1명 정도가 그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으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디지털 분야에 대한 지식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할 때는 청약 철회권이라는 게 없는데 모르고 네네. 마치 있는 건 줄 알고 그냥 막 사더라. 이런 청소년들이 많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거래 유형에 따라서 보장되는 어떤 법적인 권리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이게 설문조사를 환불이라고 안 하고 청약 철회권이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말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가지고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네. 아, 그래도 잘 모르더라. 아유, 큰일이네요. 네네네. 그거 말고도 청소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제도, 또 어른들도 좀 같이 알면 좋은 제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를 들면 결제대금 예치제도인 에스코레 제도 같은 걸 한번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온라인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이제 상품이 발송되기 전에 예. 대금을 결제를 하는데요. 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 에스코레 제도 같은 경우는 은행 등의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상품의 결제 대금을 갖고 있다가 예. 상품이 배송된 이후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좀 안전하게 거래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적인 내용입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한 60% 이상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교육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또 뭐 소비자들 불만이 여러 가지 이제 분쟁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이런저런 이용 가능한 이제 정부 사이트나 지원 제도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잘 모르겠죠, 청소년들이? 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좀 뭐 설계를 한다면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 소비자가 문제나 이제 피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 네.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137 소비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아, 조건 없이 1372번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네. 예, 전문 상담원과 통화로 적절한 대처 방안이나 피해 네. 구제 및 분쟁 조정 절차 등을 통해서 보상 방안 등을 또 안내받을 수 있고요. 요즘에는 또 물론 인터넷으로도 네. 상담이 가능합니다. 뭐 이외에도 뭐 소비자 24라는 네.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나 공공, 민간에 분산되어 있는 이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한데 모아서 제공하고 있고요. 네. 편리하게 또 피해 구제 기관의 상담이나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이 우리도 1372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검색창에 예를 들면 소비자 구제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그렇게만 이렇게 하셔도 다 거의 나와요. 검색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환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환불을 못 받았다거나 뭐 그런 네네. 문제들이 있을 때 혹은 물건이 잘못 왔는데 뭐 반품을 안 해준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1372 같은 소비자 상담센터나 소비자 24 웹사이트 이런데 구제 그 신청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걸 좀 그렇습니다. 해주는 거예요? 일단 상담 단계에서 예. 소비자가 기업의 그 사업자에게 어떤 것들을 또 요구하고 또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앞으로 어떤 형태로 요청해야 되는지 부분들을 네. 1차적으로 알려드리고요. 예. 근데 그것만으로 소비자가 이제 사업자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네. 이거를 이제 저희 그 소비자원 등에서 피해 구제나 또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서 조정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공식적인 절차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또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안내를 또 받으실 아하.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의 소비자 시장연구팀 이금노 팀장이었습니다.